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한윤호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줄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엔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교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안을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교사에게 보낸 성희롱 메시지 그리고 교권 침해 논란과 예방 강화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또 현장에 부합하는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 가능하죠.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교권 침해 사태와 후속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교권이 무너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정책적으로 여러 보완책이 만들어졌지만 이번 성희롱 문제처럼 정책이 있어도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거 누가 책임질지 잘 모르겠고요.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를 통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야 할까 싶어요. 물론 그런 음란 메시지를 선생님에게 보낸 학생도 잘못이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우리 어른들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역 내부에서 결정되니 좀 더 폐쇄적이고 해석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은 현실적인 목소리도 반영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반대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지금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송이 좀 두려워서 혼자 버티는 교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나 지역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교권이 좀 바로 서고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교사의 일이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농학대인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 악성 민원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학교에서 방생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정재석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도 선생님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각기의 위치에서 선생님이 아닌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실 선생님들이어서 아직도 왜 이렇게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참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건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탐탁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셔서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북교총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는요 서희초 사건 2주기를 맞이해서 한국교총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이고요. 저희 전북교총이 전북의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한번 전국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서희초 사건 2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게 좀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였고요. 전북의 경우 교권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9.3%. 전국 평균보다 1% 정도 높은 결과였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교원의 47.8%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실제 신고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또 분리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 또는 반발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9.3%나 됐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소규모 학교도 있고 또 생활권역이 많이 겹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악성 민원의 압박이 선생님에게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결국 법은 만들어졌어요. 제도도 완성이 됐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실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 후속 조치가 절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교권보호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전북의 교사 10명 중에 8명은 긍정적 변화가 없다.
좀 놀라운 점은 뭐 47.8%가 아직도 교권 침해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3%, 그만큼 상당히 불편한 이 학교 현장에서의 처리 과정, 또 이것이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는 뭐 여러 가지의 속내가 좀 복잡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요.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 물론 이제 우리가 전북에 초등학생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러면 불안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출근하는, 그러니까 즐거운 학교에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도 중요합니다만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좋은 학교, 보람 있는 그런 하루의 학교 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건 참 불안 속에서 선생님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죠. 당연히 흔치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 치자면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고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내에서는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아도 뭐 선생님의 뺨을 때린다던가 욕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전에서 욕을 합니까, 학생이? 네, 씨땡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너 왜 욕해 물어보면 저 혼잣말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기분이 나빠도 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봐주는 경우가 많고, 교감 교정 선생님도 그런 상황에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맞아도 욕을 먹어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기분이 나겠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최소한 존중,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밑거름을 주시는 어른으로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일까요? 정재석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지난해 교단을 떠난 교사 18,000여 명이, 맞습니까? 8,000여 명? 네. 국회 교육위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700명이던 중도퇴직 교원은 지난해 약 8,0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전체 퇴직자 19%가 늘어난 사이 특히 경력 5년 미만 젊은 교사의 퇴직은 31%나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높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그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게 좀 세대별로 성향이 다른데요. 20대, 30대는 로스쿨을 간다던가 약대를 간다던가 한의대를 간다던가 의대를 간다던가 이런 전문직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는 40대 이상은 로스쿨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퇴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는 사직을 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과 세대 간에 조금 약간 양상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대에 갈 실력, 그리고 또 공부를 해왔고 가르쳤던 선생님들 입장에선 의치 한약수나 인기 있는 학과에 다시 또 진학이나 편입을 해서 차라리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그 환경, 그 분위기가 안타깝고, 그 중도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교조의 김재욱 국장님, 우리 이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아까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린 그 사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 아이의 뭐 전학이 몇 번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또 이와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악성 민원을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제 최근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담임 선생님을 자초한 분이 전교조 전 지부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송욱진 선생님 맞습니다. 7번째 담임으로 자원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그 현실인가요? 네, 일단 송욱진 선생님이 M초등학교로 자원을 했을 때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달라진 점은 이제 첫 번째는 작년에 그렇게 숱한 담임 교체를 겪었던 아이들이
올해는 적어도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담임 교체가 없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고 예. 두 번째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작년에는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2학기에는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며칠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근데 올해는 학생들이 송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 꾸준히 학교를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인데. 송진 선생님이 노력을 하셨고 그 진정성이나 그 힘이 이제 발휘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달라지지 않은 점은 예. 그 해당 악성 민원인의 행태입니다. 학부모. 예, 그래서 뭐 3월 4일에 계약했는데 3월 6일에 담임교사를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반복되는 담임교체 뭐 민원은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사실 가장 놀라웠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사례 중에 되게 충격받았던 게 여기 선생님들을 다 아시겠지만 학기가 끝나면 생활통지표라는 거를 그렇죠. 줘요. 근데 그 학교는 특이하게 생활통지표 수령증이라는 그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를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활통지표를 아이한테 주면 아이는 보통 집에 가서 가져다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해당 학생 민원인은 못 받았다라고 민원을 넣고 학교에서는 아이 편에 맡겼다. 그러면은 해당 학생 민원인은 학교가 지금 애핑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그 수령증까지도 가게 된 수준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7월 2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을 예고를 했고 탄원도 받고 있는데 열흘 만에 14,000명이 넘는 분이 탄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중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이것도 교육인데 국영수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게 보고 배우는 게 교육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급기야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사안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익산의 한 고등학교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 이 남학생이 참 이게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데 이게 자신의 그 성기를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SNS를 통해서 보냈고 또 성희롱 메시지까지 보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활동 밖의 시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음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거죠?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북 A 고등학교 사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거 교권보호가 굉장히 허술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신을 가질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이 그 폭탄 메시지를 보냅니다. SNS 계정이요. 이 선생님이 이제 부계정으로 아이들하고 그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그 수업 결과물들을 공유하기 위한 오로지 교육적 목적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폭탄 메시지는요. 저장된 사진으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실시간 사진을 찍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받아지는 순간 캡처가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그래서 증거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30초쯤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걸 목격한 그 선생님만 피해자만 알고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도 굉장히 좀 당황하셔가지고 다른 핸드폰으로라도 그걸 좀 찍으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려서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증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학생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해서 시인은 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요. 방과 후 사적 채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육활동을 보면 이제는 뭐 시공간을 넘어서서 온라인 그리고 학교 외부에서도 또 시시각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활동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교권 침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은 교원지휘법이에요. 하지만 이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요 정확하게 명시된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에 나와 있는 교육활동을 차용했습니다.
근데 학교안전법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혹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쳐야 보상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걸 교권 침해에다가 갖다 붙이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고요. 특히 이 지역교육청에서 좀 실수를 했던 게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SNS를 통한 성적, 음란 메시지 보내는 거, 성폭행 이거 교육활동 침해로 본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교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변호인단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의 인권교육센터가 처음에 이 변호인을 통해서 판단한 지침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한 지침이 처음에 좀 달랐던 것이죠? 저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축소 은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요. 6월 25일에 두 가지 성사안, 학부모 성추행 사건이랑 DM 성기사진 전송 및 성희롱 사건을 교육부에 중대사안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 선생님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비를 받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해서 했는데 익산교육지원청이 중대사안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늑장 보고 7월 8일 날 했고요. 이것은 축소 은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지정 회장님 설명하셨는데 DM 메시지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저 재석이가 예를 들면요. 저 준영인데요. 다른 학생 사칭을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사칭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기가 보낸 성기사진 보냈다 이런 걸 소문을 다 낸 거죠. 그거 자체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교육활동 침해죠.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활동 중이 아닌 그 방과후라고 해도 본인이 소문을 냈기 때문에 불법정보통신 유통이거든요. 명예훼손이에요. 교육활동 침해가 명확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보위에서 상위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무시하고 이렇게 중대사안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해서 6대 0이라는 교권 침해 아님을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따로 받았습니다. 익산교육청의 지원청에 말을 해버렸는데요. A교육지원청에서 4명의 변호사에게 따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정하고 축소 은폐를 시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익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명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사실 이 피해 교사는 2년 전에 또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이죠. 그래서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일까? 그 사건도 사실은 알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총의 브리핑이나 저희 성명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숨겨주고 싶었는데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게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저는 폭로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왜 그런 2차 가해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같은 피해자고 2년 전에도 역시 학부모가 아버지 외에서 회식이 끝난 후에 상담을 빙자로 해서 뭐 재석이 아빠인데요. 상담 좀 할게요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고요. 고소를 당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 A 고등학교는 교보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중대사안 보고를 하지 않은 익산교육지원청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주가량을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최초 사안으로부터 중대보고까지가 한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주 익산에서 일어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메시지를 받은 시점인 오후 8시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지역 교보위의 판단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련해서 전교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교원지휘법의 허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교사가 퇴근한 이후라도 학생이나 학부모와 학업생활지도 등 관련 상담 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요. 예. 저 뒤쪽으로 가서 그 교권 침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사례 7번이 성폭력 범죄 행위 예시가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뭐 신체 일부를 합성을 해가지고 예. SNS 등으로 게시한 뭐 경우 이런 거를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 게시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면 학생이 휴대폰을 이용해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글을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뉴얼 앞에 내용과도 뒤에 사례와도 똑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수업 중이라는 단서 조항이 이 사례를 설명하는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업 중에 벌어진 사안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2년 전 서희초 때 9월 4일에 전북 교사들 집회를 할 때 들었던 피켓인데요. 그게 2년 전 서희초 교사.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 없이 교육 없다. 교사 보호 앞장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 저희가 이거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보호다라고 하지 않고 교사 보호라고 해놓은 것이 이런 교원지휘법상의 허점, 이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들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뉴얼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판례나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울리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결정, 잘못된 이 결정이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도 퇴근하면 한 가정의 아빠고 또 한 가정의 자녀고 엄마이고 선생님이 사람입니다. 이게 교육활동 시간에 뭐 이런 이유를 따져서 보호위원회가 6대 0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 내렸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다시 이제 바로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가해자라고 하는 이 학생 그리고 우리 피해 선생님은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떤 조치도 내릴 수가 없어서 처음에 선생님 휴직도 안 되고 뭐 병가도 제대로 안 돼서 학교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예. 방학 중이라 지금 방학을 40일주 연수를 쓰신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18일 날 행정심판을 했거든요.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요. 거기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즉 교권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시가 되고 학생과 분리 조치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보위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개혁이 이미 한 학교도 있고 곧 하는데 이 사건에서 저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선생님에 대한 치유 그리고 회복 이게 가장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익산교육청의 교보위는 결국 선생님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셈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익산교육청의 그 반론 자료라고 할까요? 자료를 봤더니 교보위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 선생님께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정당한 청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교육선도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라고 또 떠넘긴 거죠. 학교에다가. 아까 그 분리조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이요. 교보위에서 교권침해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보위 조치 나오기 전까지 학생하고의 임시 분리 조치를 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의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갈 때 그 아이를 교장실로 옮겨서 수업받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그 임시 조치였죠. 그리고 교보위에서는 당연히 교권 침해가 나와야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교권 침해 아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보충 수업을 아까 4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데 또 보충 수업 기간에 그 반 학생을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그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충 수업 시간에도 그 선생님 수업은 교장실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리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좀 오판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물심양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이 피해 교사를 어떻게 보호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빨리 그러면 재심의를 열어서 예, 합당한 그 절차를 통해서 좀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또 일부 학부모가 그렇겠지만 선생님의 면전에 욕설을 하거나 내지는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내지는 선생님을 성희롱하거나 성폭력 사안으로 가는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명예에도 실추가 되고 상당히 상처가 오래 남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좀 정확하게 뭐 꼭 굳이 선생님을 보호하자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제가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봤거든요. 예. 놀랍게도 50% 이상이 교원이 있었습니다. 교원이라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사, 퇴직교원 이렇게 해서 50%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원 비율에 대한 이러한 점은 비판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에서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따로 자문받은 내용, 교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자문을 사전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말에 넘어가셔서 6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예. 상식적인 판단은 교권 침해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보위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이 다르고 사례가 좀 다른데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나서서 2명의 교사를 피해 대상으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과 대응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이었죠.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일부 남학생들이 이제 본인들만 이렇게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교사들에 대한 그 외모 품평과 성적 발언을 나눈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제 올해 4월에 돼서야 이제 신고가 됐고 교육청에 접수가 돼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확대가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작년 10월에 발생한 일인데 결국 교보위는 올해 5월에 열렸으니까 이것도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고요. 피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교사는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교보위에서는 2명만 피해 교원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교사들은 이제 증거 부족이다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이 사례가 우리 지역하고 좀 다른 대응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주 같은 경우는 이 교권 침해다라는 여부를 좀 대상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고 또 피해 교사에게 휴직, 치료 지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잘된 점으로 보이고요. 한편 인정받지 못한 교사들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또 심리적 상처를 한 번 더 받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보위의 아까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보위가 결국은 절차적 기구가 아니거든요. 이 교권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학교 현장을 보면 대다수가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극소수, 극일부의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학교의 학습권, 학교의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옛날만 하면 또 요즘엔 라떼는 많이들 싫어하시는데
과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배우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뭔가 학교에게 부탁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요. 서비스직이죠. 서비스 정말 우리 아이를 잘 챙겨주지 않으면 문제 제기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분위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우리 세 분 선생님 출신이니까 그런 변화를 좀 느끼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 교주의 우리 김재욱 국장님. 네, 일단 2년 전 서희초 사건 당시에 김훈 작가님이 기고하신 글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표현이 있죠. 내 새끼 지상주의. 그러니까 좀 이게 저도 2006년부터 학교에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그 전에 학생이기도 했고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에도 10대는 10대였습니다. 10대는 10대만의 그런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10대들만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또래 집단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교사를 그러니까 아까 오준영 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에 대한 보호 없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실정법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별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과서 공부만이 어떤 수학의 공식이나 사회 역사만 배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소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실수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6학년 담임 많이 맡을 때 하는 얘기인데 재욱이 너가 지금 이족 보행을 하냐 사족 보행을 하냐 물어봐요. 다 걸어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너가 이족 보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개월 당시에 그 아기 재욱이가 한 번 걷는데 성공해서 걷는 걸 익히는 데까지 보통 아이들이 평균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1998번째 넘어졌을 때 네가 난 걷는 거 포기하고 기어다녀야지 그랬으면 재욱이 너는 여기서 사족보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아이인 너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아이가 잘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배워야 될 거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법, 다시 일어나서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기다려주기도 서로 하고 챙겨주고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넘어지면 너 넘어져서? 누가 널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니? 선생님은 뭘 했니? 학교는 무슨 조치를 했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넘어져야만 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커간다는 좀 잘못된 사회인식이 좀 퍼져 있는 측면이 예전보다 강해지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 다른 아이는 넘어져도 내 아이는 넘어져서는 안 되지.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고. 이건 내 새끼 지상주의의 연장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 교총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교조에서도 10만 교원, 뭐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첫걸음 중에 하나가 담임교사, 무슨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즉시 교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필요하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수업 중에 저런 말, 저런 행동, 남에게 저런 피해를 주는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들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 만나 뵈면 아까 여기 정재석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신고율이 괜히 3%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까지 걱정하시냐면 우리가 급식실 갈 때 줄을 서잖아요. 급식실이 특히 가는 동안에 계단도 나오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 서라고 소리치는 것조차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이 왜 자녀의 담임 선생님 프로필 막 단톡방에 공유하고 선생님 외모를 왜 품평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 내 새끼 지상주의면 모든 아이가 다 자기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선생님마저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학교 현장 속에서 그래서 중도에 아까 떠나는 중도 퇴직자 선생님이 8,000명이고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20대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맥상통한 결과군요.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과 오준영 회장님도 우리 김재욱 국장님의 선배니까 20년이 더 교권 생활하신 지가 20년이 넘어서 지금 학교의 그 현재 그냥 주소를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된 친구들이 있어요. 교사들을 이제 2명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인데 자기 학급에 받아쓰기를 못 해가지고 뭐 처음엔 10점 맞았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에 가르쳐서 7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도 와 되게 열정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한 말이 또 뭘까요? 너 그러다가 휴식분 침해로 해가지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근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 친구는 쟤도가 진짜 나 걸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명 중에 3명의 학부모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물 학부모의 등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등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M초 사안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히메나 선생님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정서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현 주소입니다. 학교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받아쓰기 점수를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 내 자녀의 정서학대 일종의 낙인 찍기로 찍히고 휴식권 침해로 바라볼 수도 있다. 아주 일부 학부모겠죠. 그렇죠. 네, 일부 보통은 알겠습니다. 90%는 상식적인 학부모들입니다. 오준영 회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2년이 됐네요.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자 우리 선생님 옆반에 이거 갖다 줄 사람 하면은요 서로 손들어요. 심부름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거 심부름 시켰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느냐고 또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고라는 법의 근거가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이 법령이 생긴 이유는 그 계모 계부 살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 친권이 아닌 저 입양아를 학대해가지고 사망한 그 사건으로 생긴 법인데 이 법이 보호자의 개념을 부모뿐만 아니라 양육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교육계 종사자까지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만한 게 선생님인가? 선생님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네요. 특히나 우리가 예전부터 이 교직에 대한 성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나는 선생님이니까 참아야 돼, 이해해야 돼가 또 이렇게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작은 실패와 성공, 협동, 그 작은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중론이고요. 이건 20년간 교실에서 봐도 그러더라고요. 친하지 않은 애들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어긋나기만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개입보다는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존중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교권보위원회 역할 강화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에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정재석 위원장,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에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원지휘법도 있습니다만, 교권보호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교육인권센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아이는 즐거운 학교,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면서 보람 있는 학교,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저도 세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떤 경찰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학생은 학생 스스로가 또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가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면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가 모색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순수하게 저만 하는 것일까요? 교권 보호 어떻게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좀 존경받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교사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세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아주 오래전 선배 교사들 세대에 요즘에는 뭐 악성 민원 학부모가 있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악질 선생님이 계시긴 했어요. 이유 없이 좀 이렇게 체벌도 하시고 또 좀 차별 대우도 하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학생으로 자랐던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겠죠.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자성의 생각은 한번 해봤고요. 원인의 그 시작점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신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런 학교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제기를 통해서 교육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내 자녀도 손해고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도 손해라는 걸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저희도 그런 이벤트라든지 또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거석 교육감 3년 동안 악성 민원에 대한 그 교육감 대리고발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주의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행정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학부모 대리고발 혹은 교육 명령 이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게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렇게 행정벌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권이라고 하면 학생 인권하면 뭔지 자연스러운데 학생은 당연히 학생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데 교권하면 왠지 교사의 권리, 권한, 권력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냥 아무 때나 교권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피해 교사들을 위한 교권 보호는 대안이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재수 위원장님. 네, 우선 일이 발생을 안 해야죠. 그렇죠. 즉 교육활동 침해라는 것 자체가 그 모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교육당국에서는 예방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법화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학교폭력 예방법, 교원주의법 이런 사법화도 굉장히 우리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보위원들의 전문성 신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상위 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시를 하위 기관인 익산교육지원청이 거부한 거죠. 이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배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제도화가 돼야 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백승환 의원이 지금 교원위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분의 2 정도는 20% 정도는 교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법안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요. 강경숙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냐면 통신 매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미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말 교육에 있어서도 미리 일어나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런 사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 너무나 이 법제화를 통해서만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재욱 국장님. 방금 앞서서 학교의 사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학교의 사법화 내지는 교육의 사법화
그래서 사실 1980, 90년대 이전 학교는 어떻게 보면 뭐 치외법급 내지는 무법지대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법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어떤 무풍지대 같은 곳이었는데 예. 이게 학교 폭력하고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실제 저도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많이 해봤는데 학교 폭력은 대부분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법적인 한계나 현실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률을 가지고 치고 들어갔을 때 예. 막상 치고 들어갔을 때 학교가 무조건 지는 거죠. 교사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법률적인 한계 속에서 그것이 특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이나 학교폭력법 개정 이후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밖에서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내렸던 모든 절차가 한 방에 무력화되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A와 B가 있는데 가피해가 뚜렷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절차 중에 하나만 절차를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이를 제3자인 법원에서는 그거는 절차가 잘못됐으니 그 조치는 무효다. 이런 식의 결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 실제 그러면 어떻게 예전처럼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안은 법적인 해결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 현행 법들을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게 교육활동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선생님들은 이 예방 법안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옆에서 보이니까요. 네.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선생님들도 자꾸 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네. 실제 어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공론의 장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백승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그래서 8월 달 중에 정교조도 뭐 김문수 의원님이나 백승환 의원님이나 강경수 의원님 등등을 만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맹점들이 있다. 그걸 보완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 개선책을 계속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직 교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어찌 보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백승환 의원이나 또 강경수 조국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분과 함께 언제쯤 학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좀 방송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교권이 아닙니다. 교사 없이 교육 없다고 우리 김재욱 국장님의 피켓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교권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재욱 교권국장 그리고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님 의미 있는 마무리 먼저 오준영 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해야죠. 사실 저희 즐거운 얘기 하자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많고. 근데 좀 저희가 이슈가 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암울한 얘기로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미래를 좀 밝게 바라보는 그 공익적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제 교권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뭐 교사의 권리다라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권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뭐 배움 그리고 미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도민 여러분들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의 교육으로 돌아가고 다시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전부 다 같이 우리 도민들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을 좀 믿어주시고 또 도민 여러분께서는 교육 문제를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동 과제로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작은 관심 그리고 작은 격려가 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은 결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약속이라는 점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유 우리 전교지 국장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권이라 함은 교육의 질을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교실에서 실제 학생들이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일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생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반드시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지도권 더불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그 첫걸음이자 그 모든 것에 준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꼭 관심 가져주시길 그리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의 정재석 위원장님. 예, 교권이라고 하면 느낌상 어감상이요. 약간 억압적인 느낌이거든요. 교권을 교사 인권, 교육할 권리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유 국장님이 강조했듯이 교사 정치기본권이 있어야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사 정치기본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 걱정되는 게 지금 익산 성폭력 당하신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둘까 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알려지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그만두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씩씩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익산 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선생님과 그리고 제주중 현승준 선생님의 명복과 순직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 교사에게 보낸 성희롱 메시지 교권 침해 논란 예방 강화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교권 보호 없이는 어떤 교육개혁도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모두의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유 교권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훈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